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프링 기반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은 이유가 실은 최종 목표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좀 더 쉽게 개발하는 거를 하려고 만들었고요. 여태까지 했던 강의들을 잘 보게 되면은 게이트웨이도 있었고, 도커도 있었고, 스프링 부트 당연히 있었고, JPA 있었고, 인증 있었고, 인가 있었고, 시큐리티 있었고, RabbitMQ 있었고, 이런 기반 기술들이 다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쓰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들을 조금씩 다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스프링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스프링 클라우드 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의 의미로 아키텍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설명이 많이 있고, 물론 저도 강의를 올렸는데 저도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이거 완전히 망했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프링 클라우드 강의를 들어놓으시면은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 개발을 하더라도 요새 얘기하는 데브옵스 혹은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물론 개발만 잘하면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고 개발하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도 잘 아는 개발자가 되길 빌며 간단한 아키텍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키텍처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혹은 말을 하는 거고요. 물론 다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의 아키텍처를 그렸고요. 일단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익스트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갑니다. 게이트웨이 도커 어플리케이션, 이거 많이 했던 거죠. 한 셋으로 게이트웨이랑, 그쵸? 요거 그림이고, 그리고 이 커먼에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인증이나 인가 혹은 디스커버리 혹은 라이브러리, 이런 기타 등등 어플리케이션들이 갖고 가야 할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커먼 영역이라고 분리하고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DB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내부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트라 게이트웨이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을 수 있도록. 인트라 게이트웨이와 엑스트라 게이트웨이를 나눈 이유는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이 보안 정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최대한 막으면 되겠지만 여기 인프라 게이트웨이는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사용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다 모아서 접근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사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 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 영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전에 일단 이 피지컬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이게 전원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계속 운영 환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싱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단일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 장비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가 죽더라도 연결될 수 있게. 이게 안에가 무슨 소프트웨어 방화벽이어서 소프트웨어 L4도 상관없고 물리적인 L4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게 앞단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든 물리적인 장비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각각들은 클러스터로 묶여 있어야 된다. DB들, 커먼, 인트라, 그래야 이중화 된다.
보통 운영 환경들 이렇게 이중화를 해서 하나가 장비가 죽거나 문제 있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아키텍처,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한 건데 다른 건 없어요. 게이트웨이는 클러스터로 묶여 있고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각각이 떠 있는 거고요. 이게 클러스터가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죽더라도 여기에 뭐 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두 개가 붙던 뭐 아니면 여기를 재기동해서 다시 붙던 클러스터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클러스터로 묶여 있고 APP들이 이렇게 각각.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있고 DB 같은 경우는 DB 이렇게. 보통 이제 이거는 마리아DB 생각해서 삼중화 노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커먼 영역, 여기는 인증하는 곳과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도커 이미지 저장하는 곳, 진짜 소스 저장하는 곳, 라이브러리 저장하는 곳,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들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매핑되느냐?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게이트웨이 매핑될 것이고, 스프링 게이트웨이로 매핑될 것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클라우스터 쿠버네티스 클라우드로 매핑되고 도커의 안에 스프링 부트로 이렇게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갈레라 클러스터로 마리아DB를 이렇게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공통 영역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근데 요거 세 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을 필요가, 여기에서는 솔직히 이 클러스터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는 하나가 죽으면은 띄우는 개념이 아니라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쵸? 그리고 이건 이중화가 되지 않은 이유는 런타임에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렉서스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거고, 깃랩 같은 경우 소스, 이거 같은 경우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런타임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중화를 안 해놨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내리고, 이거를 클러스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되냐면은 요 기반으로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라우드는 오스2랑 유레카 이 정도. 왜냐면 얘네들은 내려가더라도 서비스에 하나만 떠 있으면 되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살려주는 게 이거의 트랜잭션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쵸? 이거 사진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 같은 형상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인텔리제이의 JDK 11 구우면 안 되죠. 11 이상이 되어야 도커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는 왜 JDK 도커 도커 컨테이너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JDK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도커에서의 JDK 11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DK 11. 그리고 메이븐 그레이들, 그리고 여기서 메이븐 그레이들 같은 것들은 제 강의에서 GRADLE, 그레이드 멀티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게 있었죠. 요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깃랩 같은 경우에는 또 강의가 있었어요. 도커에서 깃랩 설치하는 방법. 그쵸? 그래서 깃랩을 통해서 깃허브가 아닌, 왜냐하면 보통 이런 회사 내부의 소스를 깃허브에 올리게 되면 좀 리스크하잖아요. 아무리 프라이빗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깃랩 내부 쪽에 놓고 레파지토리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허드슨이라는 걸 이용해서, 허드슨의 빌드 플러그인과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소스를 디플로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파일 디플로이 하는 거죠. 파일 옛날 방식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도커의 이미지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도커 레지스트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포를 하겠죠. 도커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강의로 도커 뷰 레지스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 관리를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배포하는 거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 사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그 넥서스도 하나 그려주면 좋겠네요. 넥서스가 빠졌네. 넥서스 그쵸? 넥서스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한 스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고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스프링 게이트웨이, 스프링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유렉하고 어소티케이션은 스프링 오스2. 이거는 인증이죠. 그리고 어솔리제이션은 인가. 그 권한 같은 거 어떻게 줄 것인지. 그래서 인증한 다음에 인가잖아요. 인증은 스프링 오스2로 하고 인가는 스프링 시큐리티로 하고 DB 액세스는 JPA로 하고 빌드는 메이븐 그레이들 기스로 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JUnit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셋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JUnit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JUnit에 대한 설명도 스프링 부트 JUnit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셋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리고 이 어드밴스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액터, 웹플럭스에 있을 경우에 비동기일 경우에 몽고DB랑 리액터랑 스프링 웹플럭스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잠깐 맛만 보는 걸로 정의했었죠. UX. 제가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웹플럭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플럭스 J210 스프링 웹플럭스 몽고DB 요거가 이 내용이죠. 그래서 좀 어드밴스한 비동기 방식의 스킬.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주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실은, 중요한 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데, 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다 제공합니다. 게이트웨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인가라든지, DB라든지, 인프라 게이트웨이는 다 정의해요. 우리는 단지 그냥 여기 부분만, 업무만 개발하면 돼요. 클라우드에서.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다 제공해.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데브옵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왜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도커 레지스트, 깁랩, 넥서스, 유레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랑 아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랑 이 개발자의 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가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개발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군가가 그 데브옵스 하는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식견을 넓히려면 요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업무만 개발 잘하면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짧지만 긴 잔소리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